안녕하세요, 도영 선생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방송이라서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정리해드릴 이슈는요, 바로 임세원 의사선생님 피살 사건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5시 45분경 강북 삼성병원 3층에 이제 신경정신과가 있다고 해요. 여기에 이제 피의자인 박모씨, 한 30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찾아오죠. 근데 이 박모씨가 이제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정신질환으로 이제 격리 치료를 받았던 사람인데, 입원 치료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퇴원을 했죠. 그리고 나서 수개월 동안 이제 통원 치료를 받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흘렀고, 이날 갑자기 뜬금없이 진료실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보통 대형 병원들은요, 당연히 진료 예약을 하고 가는 게 맞죠. 근데 이제 피의자인 박모 씨도 이날 예약 안 하고 갔는데 어떻게 교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워낙 이제 사람이 좋으시다 보니까 갑자기 찾아왔는데 마다하지 않고 그냥 받아주셨다고 해요. 박 씨가 들어가자마자 진료실 문을 걸어 잠그고 갑자기 이제 흉기를 꺼낸다고 합니다. 그 흉기 길이가 한 33cm 정도 되는, 정말 생각만 해도 좀 무시무시한 흉기인데, 이걸 들고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협박 내용이 뭔지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죠. 피의자 같은 경우도 횡설수설하면서 뭐 경찰 수사에서 정확하게 범행 동기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여튼 그래서 이 33cm 흉기를 들고 막 협박을 하니까 임 교수님이 처음에는 피신을 잘 하셨어요. 저도 몰랐는데 대형병원 이런 뭐 신경정신과 같은 데는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피신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 피하셨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저 흉기를 들고 나가는 순간 지금 밖에는 간호사들부터 아무 죄 없는 그 환자들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임세원 교수님이 그 상황에서도 그걸 좀 우려하셔가지고 진료실 문을 이제 막 박차고 나오셨겠죠. 그래서 도망가시면서 그 와중에서도 이제 사람들한테 빨리 피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도망 나오셔서 3층 엘리베이터 쪽으로 40m 정도를 가시다가 안타깝게도 뭐 넘어지시죠. 그래서 뛰쳐나온 박모 씨한테 흉기로 한 10여 차례 공격을 당하셔서, 그 이후에 이제 박모 씨는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현장에서 이제 체포가 되고, 임세원 교수님은 응급처치를 이제 받았다고 해요, 현장에서. 그리고 응급실 가서도 치료를 받으셨는데 안타깝게도 너무 공격을 좀 강하게 당하신 나머지 숨을 거두시고 맙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요,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진료실에 들어간 지 15분 만에 발생된 일이라고 합니다. 체포된 박 씨가 경찰이 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찔렀으니까 뭐 수갑을 채워라 이렇게 막 난동을 부리다가, 막상 또 경찰이 오니까 연행할 때 또 이걸 거부하고 또 막 난동을 막 부렸다고 합니다. 강북 삼성병원은 오늘 저기 홈페이지 통해서 임세원 교수님의 장례를 병원장으로 엄수한다라고 밝혔고요. 빈소는 이제 서울 적십자병원 장례식장 301호에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이 1월 2일인데요. 오늘 2시경부터 뭐 장례가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혹시 조문 가실 분들 적십자병원 장례식장 301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고요. 사인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서 오늘 이제 뭐 부검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정확한 사인은 이제 부검 이후에 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이슈가 한 2-3건 정도가 돼요. 하나는 이제 임세원법이 추진된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한창 도마 위에 올랐었죠.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후에 심신미약자 처벌을 감경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뭐 갑자기 뜬금포인데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이슈를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임세원 선생님께서 생전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셨는지를 좀 찾아봤어요. 임세원 교수님 올해로 47세가 되셨다고 합니다. 신경정신과 전문이고요. 1996년도에 고려대학교 의대를 졸업하셨고 동대학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죠. 고대 안암병원에서 조교수를 거치시고 2006년 현재 강북 삼성병원으로 적을 옮기셨다고 합니다. 중간에 이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미국 샌디에고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방문 교수로 연수를 다녀오신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임세원 교수님은 우울증과 조울증 분야의 전문가이시고요. 그래서 삼성병원 내에서도요, 기업정신건강연구소라는 연구를 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 연구소에 또 부소장직을 맡으셔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또 해오신 분이시죠. 특히 이제 직장인들의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관련 논문이 이제 거의 뭐 100여 편 정도가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상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불안학회라는 학회에서 학술제 편집위원장도 맡으셨고,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교육위원장도 역임을 하셨죠. 특히 이제 임 교수님은 이 자살 예방에 굉장히 또 많은 공을 들이신 인물이세요. 이름이 이제 보고 듣고 말하기라고 하는데, 줄여서 이제 보든 말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개발을 하셨는데, 이후에 이제
이 보든말에 참여한 사람 숫자가 거의 뭐 7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자살 예방 쪽에서는 거의 뭐 대표적인 권위자셨던 것 같아요. 임 교수님이 만성 허리 통증으로 본인이 직접 우울증 겪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살 충동까지 느끼셨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요. 2016년도에 이제 저서가 한 권이 발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책이라고 해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경험담이나 다양한 환자들의 사례를 알렸다고 합니다. 임 교수님은 참고로 생전에 우울증 환자들로부터 선생님은 이 병을 몰라요, 뭐 이런 얘기 듣는 걸 정말 싫어하셨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이제 전문의가 되고 나서도 10년 이상 지난 후에야 내가 틀렸고 환자들이 맞았다, 뭐 이런 문구도 좀 눈에 띄는데, 이게 이제 임상 경험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우울증 상태에 가보고 나서야 진정으로 환자들을 이해하게 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 임 교수님은 희망의 근거를 찾는데 4가지를 제시를 하셨죠. 첫 번째 신념, 두 번째 현실 직시, 세 번째 인내심, 네 번째 지금, 그리고 여기, 이렇게 4가지를 희망의 근거를 찾는 요소로 꼽으셨다고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직접 경험에 의한 것이고, 약 20여 년간 현장에서 종사하시면서 마음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며 느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임 교수님이 평소에 SNS를 가끔씩 하셨다고 하는데, 환자들을 보듬는 글들을 좀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인상 깊은 글들 몇 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힘들어도 오늘을 견디어보자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 함께 살아보자고, 이런 글들도 남기셨었고요. 그냥 이런 내용들만 보더라도 환자들을 참 그 본인의 가족들처럼, 정말 본인의 지인처럼 이렇게 자기 일처럼 좀 돌보셨던 그런 진짜 의사가 아니셨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도 더 큽니다, 사실은. 임 교수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인터넷에 많은 글들이 올라왔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본인의 모친이 거의 5년 동안 우리 임 교수님한테 진료를 받으셨다, 뭐 이렇게 글을 쓰신 또 누리꾼이 계신데, 항상 이제 환자들한테 90도로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하시던 분이었다고 해요. 마음 아프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좀 마음을 보듬어 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던 분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씁쓸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2017년에 그간의 이런 공로들을 인정을 받아서 한국 자살예방협회가 선정한 생명사랑 대상이라는 상까지 또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2018년 마지막 날 이런 좀 참 이거 좀 말씀드리면서도 참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임세원 원장님 소개를 이제 마무리할 건데, 임세원 원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게 뭐 책에 있는 문구인지 그냥 하셨던 말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여러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참 인상 깊은 문구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막을 건너는데 필요한 건 한 병의 물이 아니라 한 줌의 희망이다. 뜻하지 않은 불운이 닥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절규하지만 불행에는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왜에 집착하다 보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다. 아프지만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고인이 되신 임세원 교수님, 그동안 마음이 아픈 환자들 치료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지만 고인께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셨던 여러 행보들은 수많은 마음이 아프신 분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네, 원래 제 방송은 이 이슈를 정리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송인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좀 이런 사건은 마음이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고인이 되신 임세원 선생님 좀 오래오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